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주주총회가 집중적으로 열리는 이른바 주총 슈퍼 이큐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서 상장사들이 얼마나 주주 환원을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올해는 행동주의 펀드를 등에 업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표 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텐데요. 이번 주총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총 슈퍼 이큐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주총을 열게 되나요? 네, 지난주부터 실제 시작되었죠. 지난주부터? 네. 금요일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주총이었는데 네. 가장 많이 몰리는 건 역시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한 423개 정도. 네. 네. 그리고 슈퍼 주총대회는 보통 3월 28일을 이야기하죠. 3월 하루에만 700개가 모여 있습니다. 700개.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주는 한 1,208개 정도가 몰려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혜택결제원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개인 주주들이 한 1,400만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1인당 평균 종목 수가 5.9개, 한 6개 정도 가지고 6개 기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사람이 같은 나라 하면 참가할 수 없는 구조. 참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총대회가 너무 몰려 있는 것도 예.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좀 활성화하자 도입이 됐잖아요.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도입은 했지만 이용을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왜 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첨예한 사안들은 좀 참여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뭐 사실은 좀 참여 안 한 것도 원하고 이런 거죠. 예. 이게 전자투표제가 2010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예.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10년 지났는데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작년에 전자투표 참여율이 10.9%였어요. 1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10.9%였고 작년에 11.6%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답보 상태라서 요번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오픈하겠다. 주총을 오픈해서 예. 뭐 페스티벌처럼 하겠다 이런 것도 좀 도입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 주주들이 자본시장에 참여 수가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네. 또 기업들이 주주 환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주주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함께하는 그런 형식의 주총을 이끌어가기를 이제 투자자들은 바라고 있는데 이번 주총 여러 가지 이슈가 많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이슈는 뭘까요? 역시 뭐 지난달부터 군부를 떼기 시작했던 기업 밸류업이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 예. 기업 밸류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이게 약간 왜곡되어서 예. 우리가 아는 것은 기업 밸류 그러면 요즘 물어보면 일반인들이 소각하고 예. 배당 많이 주면 되는 거 배당 아니냐? 많이 주는 거. 근데 사실은 예. 기업 밸류 PBR이잖아요. 네. PBR의 본질적으로 밸류업을 시키려면 기업 내재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가. 자, 그럼 내재 가치를 올리려면 뭘 요구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 은발의 오줌 누기식 기업 밸류업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라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요즘 분위기가 주주총회 분위기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 어떻게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면 팬데믹 전에 개인 주주가 600만 명, 400만 명에서 지금 1,400만 명까지 3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늘어난 대부분의 유입된 개인 주주들이 대부분 MZ 세대들이 많습니다. 네. MZ 세대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목소리를 등에 타고 나타난 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예. 예.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가 이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요구를 하는데 네. 이게 작년 상황이었어요. 예. 작년에 행동주의 펀드가 그 전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주주 제한이 늘어나면서 뭔가 분위기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실제 작년에는 잣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예. SM 예.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주주 제한들이 사실은 기업들의 다 부결로 끝나고 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올해는 예.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예. 여기에 정부가 조금 불을 더 지피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겠다고 불을 지피니까 거기에다가 지난주에는 국민연금이 7년 만에 네. 스튜디오시 코드를 개정을 했어요.
의결권 행사 지침. 더 적극적으로 가겠다라고 제안을 했으니까 예. 사실 이런 분위기라면 행동주의 펀드나 개인 주주들이 더 이제 힘을 받고 뭔가 가길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1차는 지난 15일 날그 삼성물산 그 행동주의 펀드의 제안을 했었는데 다 부결로 끝났어요. 당시 삼성물산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은 뭘 요구했는데 어떻게 부결이 됐나요? 지금 그 FCF라고 해서 영국계 그 시티 오브 런던 등 5개사의 행동주의 펀드가 예. 요구한 게 뭐냐면 예. 자사주를 5천억을 추가로 매입해라. 기업이 생각한 밸류업이죠. 것보다 그렇죠. 그리고 배당을 좀 더 해라. 더 해라. 4,500원 정도 배당하면 1조 2천억 300억 정도를 더 배당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 저는 이제 국민연금이 예. 이런 분위기면 이 행동주의 펀드에 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실제 지난 15일 날 막상 주총을 열었더니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민연금이 왜 삼성물산에 손을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주장은 이거죠. 네. 뭐 그 정도 배당을 못할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돈을 좀 축적해야 된다. 회사에 좀 축적해야 된다. 네. 너무 많이 배당을 하거나 행동주의 펀드처럼 자사주를 요구를 해버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의 수탁책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그 전날 14일 날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우리 스튜어스 코드 개정할 거야. 좀 적극적으로 주제안 받아들이겠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부분은 부기를 선언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행동주의 펀드 요구가 과도하다. 네,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은 그렇게 해서 행동주의 펀드가 패배를 했는데 혹시 앞으로 남은 기업 중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요구가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좀 주목되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3-4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주총회가 있을 예. 우선 그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박창구 회장 일가와 예. 그 조카인 박찬원 상무와 전 상무와 박철원 전 상무. 와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가 지금 박 전 상무를 대행해서 차 파트너스가 좀 요구를 한 주주 제안이 있습니다. 차 파트너스가. 이거 행동주의 펀드거든요. 자사주 50%, 뭐 자사주 100% 소각해라. 자사주? 100% 소각해라.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가 꽤 많습니다. 한 18%좀 돼요. 많이 사뒀어요? 굉장히 많이 사뒀죠. 근데 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스택을 하고 있는데 좀 소각해라. 그래 다 소각해라. 100% 다 소각해라. 소각해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요게 국민연금 결성부터를 쥐고 지금 어쨌든 주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직 어느 쪽을 의견을 들지가 중요할 텐데. 그리고 아주 또 첨예한 또 대리상에 하는 기업이 KTNG입니다. KTNG. 예. 정말 이 계속 작년에도 그랬어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KTNG가 굉장히 민감한 게 보통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찬성표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주주들이. 그런데. 그렇죠. 현재 KTNG 대주주는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 IBK 기업은행이고 2대 주주가 국민연금. 국민연금이고. 근데 KTNG가 아시듯이 외국계 펀드가 대주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펀드가. 주인 없는 기업, 우리 소위 말하는 주인 없는 기업이 그러는데 여기에 FCP라는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주주 제안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우리 대표이사 선임 우린 반대야. 대표이사 선임 반대하는데 누가 대표이사가 가려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KTNG 상황이 어떠냐면요. KTNG가 9년 동안 연임한 대표가 있었죠. 9년 연임 대표가 있는데 요번에 연임을 백복인 대표. 백복인 대표를 9년을 연임했는데 요번에 연임을 한 번 더 하려다가 제지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 있는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방경만 수석 부사장. 부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표이사로 회사에서 선임하려고 하는데 현재 1대 주주인 기업은행에서 일단 반기를 들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방경만 KTNG 신임 사장은 부사장, 그 신임 대표이사는 그 이전에 있던 백 사장의 라인이고 신복이다. 신복이고 그리고 경영 성과가 자기들 보기엔 좋지가 않다. 경영 실적이 좋지도 그리고 않은데 이사회 호화 논란도 있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권익에 반한다고 해서 일단 기업은행이 반기를 들었고 기업은행이 1대주주가 반기를 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또 같이 찬성을 했고요. 행동주의 펀드. 그리고 이틀 전인가 ISS 국제의결권 자문사에서도 기업은행 의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남아 있는 건 뭐냐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찬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만약 국민연금이 찬성해주지 않으면 네. 방경만 신임 KTNG 대표이사의 그 선임은 굉장히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가 되고자 하는 방경만 수석 부사장은 네. 기업은행 일대 주주가 반대하는데 네. 그 반대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대표이사가 돼야 된다. 그 논리는 뭡니까 그 사람은? 기업은행에서 반대한 이유가 네. 경영 성과 그리고 이사의 호환 논란 이 두 가지를 지금 브레이크를 걸은 건데 예. KTNG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충분히 방경만 수석 부사장이 있을 동안에 경영 성과 충분히 냈다. 경영서가 냈다. 네, 충분히 이건 상당히 입장이고. 숫자로 알 수 있는데 서로 주장이 다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시기나 끊기나 나름 다른 네. 거니까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그리고 또 KTNG 입장에서는 네. 현재 주장하는 그러니까 뭐 ISS나 FCP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근거가 별로 없다. 근거가 없다. 네,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ISS하고 FCP하고 기업은행이 3자 공모를 해서 뭔가 우리를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지금 캐스팅 보트를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만약에 방경만 수석 부사장의 사장 선임을 반대하면 거의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분위기죠. 찬성을 해주면 국민연금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28일 주총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이번 또 주총에서는 뭐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 아까 금호석유학도 사실 가족 간의 분쟁인데 네. 또 그런 회사들이 또 더 있죠. 우선 오늘 주총을 열렸던 그 가족은 아니지만 네, 영풍그룹 영풍 네, 말이 공동 많던데요. 창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장 씨와 최 씨가 두 가문이 공동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가고 있는 고려아연 주총이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예,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는 그 원래 이 고려아연 그러니까 영풍그룹 내에서 거의 매출액의 한 70%를 고려아연이 하죠. 이익에도 상당 부분 고려아연이 하죠. 근데 이 고려아연이 재밌게도 그 2년 전까지만 해도 경영은 최 씨들이 하는데 네, 대부분의 주식은 장 씨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였어요. 영풍 측 장씨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최윤범 회장이 되고 나서 사진에 보이는 왼쪽이죠. 최윤범 회장이 되고 나서 네. 회장이 선임되고 나서 이 주주 구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백기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최윤범 회장 측에서 하나그룹, LG에너지솔루션, 가장 작년에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까지 백기사 들어오면서 현재 17대 32였던 게 지금은 33대 31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그 접점을 이루고 있는 그 주주 구성인데, 예. 자 그런데 이 두 쪽에서 각각의 주주 제안을 했어요. 예. 첫 번째는 장 회장 일가에서는 배당을 좀 많이 해라. 원래 배당을 고려아에는 더 해라. 평소에 주당 15,000원이나 2만 정도 배당을 했어요. 예. 그런데 최윤범 회장이 되고 나서 원래 5,000원밖에 배당을 하지 않았거든요. 10,000원까지 늘려라. 더 왜 해라. 평소에 하던 걸 안 하느냐 했더니 최 회장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입장으로서 반대를 하고 입장이고 예. 또 하나는 제3자 유상증자의 문호를 개방해라 합니다. 요거는 최 회장 일가가 지금 최윤범 요구하는 회장이 거예요. 주장을 했는데 결과는 주총에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예. 1승 1패입니다. 1승 1패. 그러니까 그 오늘 결과 난 걸 보면 예. 배당은 5,000원으로 이제 끝냈고 그럼 그거는 이제 고려아연 측에 최윤범 회장 측에 받아들여진 거고 제3자 유상증자는 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도 33대 30이니까 1%밖에 차지 안 나잖아요. 제3자 유상증자 배당을 해버리면 예. 희석되면 최 회장 일가의 주식이 더 올라가니까. 올릴 쪽으로 작용할 쪽으로 정관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거는 정관 바꾸는 거는 이제 실패하고. 특수기류 사항이니까 아마 66.7%를 획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두 분이 참 오래됐는데 정말 동지잖아요. 오래됐는데 결국은 헤어지기 위한 서로 싸움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 정도 왔으면 사실은 그 고려아연의 지금까지 주총회를 보면 이 장 회장 일가와 최 회장 일가가 의견 충돌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70년 만에 저도 의견 충돌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강을 건넜다. 예. 두 지방 간의 강을 이혼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재산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제 경영권 분쟁이 경영권?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지금 재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분쟁 또 또 이제 있죠. 또 있죠. 아까 이제 금호석유화학은 말씀드렸고 금호석유화학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 박철원 전 상무가
엑시트 하고 싶은 거죠. 아, 박철원 전 상무가. 네, 왜냐하면 엑시트 하려면 더 많은 금액을 자기가 이제 개인 주주는 일대 주주거든요. 예. 더 많은 지분의 가치를 받아내야 되면 주식을 소각하면 예. 사실은 주주 가치는 올라가니까. 아, 그런데 박찬구 회장 측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안 하고 그 자사주를 가지고 뭔가 의결권을 좀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쨌든 이번에 그 이제 다 소각은 100% 소각 못 하더라도 예. 50%까지는 소각하겠다고 지금 일단은 금호석유화학 측에서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그리고 이제 또 초미의 관심사 가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 네. 참 네. 기사가 여기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모녀와 이제 아들 둘 아들 간. 간의 경쟁권 분쟁인데 예.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임종훈 형제가 일단 이번 합병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한미약품 그룹의 이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라서 예. 이거에 대한 일단 투표권이 하나가 합병 여부에 합병 대해서. 승인 여부가 일단은 승인 이번 여부. 주 정해질 거고 예. 두 번째 사안은 이제 OCI 그룹 측이에요. 예. 이게 합병을 하게 되면 OCI 홀딩스에 사내이사가 4명인데 그 중에 2명은 OCI 측 그리고 2명은 한미그룹 측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한미그룹 측의 그 따님이 이제 지금 들어가게 돼 있는데 임주현 네, 사장. 임주현 사장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나머지 한 분이 이분이 OCI 측인지 한미약품 측인지 모르는 분이 하나 있어서 한 분이. 이 OCI 그룹의 주주총회도 또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3월 28일에 있는 이 주주총회에서 일단 한미약품의 합병 승인이 합병 통합 승인이 날 승인이 날 건가? 건가에 대한 관심 하나 그리고 예. OCI 측의 사내이사건 하나 이 두 개가 이제 관심사항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는데 뭐 금융 지주회사들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좀 시간 관계상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았네요. 슈펑 주총 이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